어느 날 남편이 우리 재정에 대해 무심코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금고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궁금해했죠. 저는 웃으며 약 70만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이혼 서류가 서명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금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세러이고 저는 57세의 가정주부입니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에 대한 제 취미는 어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에 저를 위해 저축 계좌를 개설해 주셨고 매번 입금이 잔액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이 저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단 $1로 시작한 제 저축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 초기의 기쁨이 재정에 대한 오랜 사랑으로 이어졌고 저는 자산관리 전문 재정 계획가로서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가 제게 어린 시절 동창 제임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부모님이 남긴 도박빚과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저는 제임스를 만나 조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남자로 그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에 가슴이 아팠고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제임스를 도왔습니다. 이 결정이 복잡한 사건들의 연쇄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임스에게 약간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뒤따를 전개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빚을 통합하고 월 납입금을 줄여 재정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곧 제임스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으며 친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에 예기치 않은 도전과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임스와 결혼하면서 우리는 그의 가족의 재정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임스의 대부분의 수입은 기존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부모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더 이상의 빚을 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제임스에게 월 $22,000의 용돈을 제공했습니다. 제임스가 이 재정적 의존성을 끊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저를 비난하며 도둑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부모님의 빚으로 인한 지속적인 압박에 지친 제임스는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돈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아들 윌리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쏙 닮은 예쁜 소년으로 빠르게 제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이 자라면서 그는 제임스의 일부 특성, 즉 자제력 부족과 우유부단함을 물려받은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제임스는 고리 대금업자와 도박을 위해 친구들을 조종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후 우리는 제임스의 빚을 약 $113,000로 줄여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의 아버지가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는 일찍 퇴근하여 부모님과의 연락을 피하겠다는 약속을 깨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작은 뇌졸중을 겪었고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과도한 노력 회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임스는 제가 제 일을 집중하고 부모님에게서의 부정적인 대우를 피하라고 고집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가족의 의무와 개인적 약속의 복잡함을 처리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병원 방문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부모님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제임스는 부모님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각 방문은 제 지갑에서 $450에서 $650까지 소요되었습니다. 제 시부모님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제임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매달 $3,200에서 $3,800에 달했지만 저는 당분간 이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장인어른의 건강 문제로 놀랐던 지 1년이 지났고 두 장인어른 모두 눈에 띄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취미는 항상 돈을 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즐겁게 금고에서 수표를 꺼내고 있을 때 제 남편 제임스가 보통 제 금융 습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가지며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행복하게 보는 그 은행 계좌에는 실제로 얼마가 있지?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약 $700만 정도야. 그러나 다음날 아침, 거실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했고 제임스와 금고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 충격 속에서도 제임스가 금고의 돈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금고 전체를 가지고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금고를 물리적으로 옮기려고 했던 상상에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클로이라는 빨간 고양이가 있으며 그녀의 사랑스러운 장난을 보기 위해 애완동물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카메라를 켜고 클로이의 매력적인 행동을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카메라를 켰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주중의 거실에서 펼쳐졌습니다. 제 장인어른들과 제임스가 놀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가 살고 있는 멋진 집을 칭찬하며 그의 훌륭한 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톤으로 자신의 괜찮은 수입을 언급했지만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어 월 $2,000의 용돈만을 받게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를 위로하며 그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암시했고 내가 그를 피해자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는 충격적이었고 우리 가족의 역학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제임스가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 제가 그에게 헌신한 모든 노력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의견에 동조하며 저의 희생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제임스는 부모님의 부채에 압도되어 매달 돈을 보내야 했고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가 월 $1,000만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특히 아내가 은행에 상당한 저축이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제임스가 불만을 토로하면서 제 장인어른들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계좌에는 얼마가 있지? 그들은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아마도 약 $51만 또는 $61만 정도였던 것 같아 제임스가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그 돈이 실제로 제임스의 것인지 질문하며 제가 거의 $43만 부채를 $11만 5천 줄이기 위해 투자한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제임스의 관점이 부모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여유롭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완동물 카메라를 통해 이 대화를 지켜보면서 제 힘들게 벌어온 저축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전화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임스의 수입으로 우리의 생활비를 성실하게 관리하며 대부분을 그의 부채를 갚는 데 할당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의 부모님의 조작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매달 $1,000의 용돈을 제 자산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해 설명했지만 제임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그에게 헌신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큰 슬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제 자신의 슬픔에 빠져 있는 듯 아프고 거의 붕괴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화를 녹화하고 영상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감정적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그날 일찍 퇴근하고 자주 가는 바에서 제 고민을 바텐더와 나눴습니다. 그의 친절한 위로의 말이 도움이 되었고 그 순간 제 남편에 대한 남은 애정과 중독이 사라졌습니다. 바텐더에게 감사하며 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금고 안에 숨겨져 있는 수표를 회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저를 과소평가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임이 분명했습니다. 매일 애완동물 카메라를 세심히 모니터링하며 실망스럽게도 더 많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동안 젊은 여성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며 그녀를 정기적인 손님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2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시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인한 충격을 받았고 양 시부모님이 눈에 띄게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취미는 항상 돈을 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은행 금고에서 수표를 꺼내면서 미소를 지으니 평소에는 제 재정 습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제 남편 제임스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은행 계좌에 실제로 얼마의 돈이 있는지 알고 있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현재 약 70만 달러 정도 되겠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왔을 때 이혼 서류가 거실에 놓여 있었고 제임스와 금고가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임스가 금고에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금고를 전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듯 했습니다. 그가 금고를 실제로 옮기려는 모습을 상상하니 거액 크게 웃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클로이라는 붉은 고양이가 있으며 귀여운 장난을 지켜보기 위해 애완동물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카메라를 켜서 클로이의 매력적인 행동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카메라를 켜고 보니 예상치 못한 장면이 거실에서 펼쳐졌습니다. 제 시부모님과 제임스가 놀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을 감탄하며 그의 높은 월급에 대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적당한 수입을 언급했지만 제가 돈을 통제해서 그에게 월 2,000달러의 용돈만 주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를 위로하며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이 폭로는 충격적이었고 가족 동역학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제임스가 부모님에 의해 모든 열심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부모님과 동조하며 제가 그를 위해 치른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부모님의 돈을 훔치려는 시도에 가담하게 되었고 저는 그들의 계획에 맞서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그들이 돈을 위해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상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강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제 남편이 금고의 돈에 대해 묻자 저는 무심코 약 50만 달러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오니 이혼 서류가 서명되어 있었고 제임스와 금고가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웃으면서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즉시 제 아들 윌리엄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금고를 가져갔어 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금고를 옮길 수 있을 줄 몰랐어. 너무 무거워. 이 아이러니한 전화는 비록 좌절감을 주었지만 일종의 복수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기만과 조작에서 벗어나 진실과 깨끗한 양심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윌리엄에게 제임스와의 상황을 알린 후 윌리엄은 이제 정말 제임스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금고의 모든 것을 가져갔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는 내가 우리의 모든 저축을 온라인 계좌로 이전해 실제로 그가 훔쳐간 금고가 완전히 쓸모 없어진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윌리엄은 신고를 고려해보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그의 조언에 감사하며 저는 제임스와 법적 및 감정적 유대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이 강력히 추천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화가 나고 단호하게 저는 제임스와 그의 부모의 모든 음모를 포착한 애완동물 카메라 녹화 파일을 경찰과 변호사에게 제공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며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업보는 정말 고통스러워 라고 생각하며 사건의 전개에 만족했고 곧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경찰로부터 제임스가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금고가 손상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절망 속에서 금고를 강제로 열었고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 화가 나서 금고를 불태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부의 내용물은 대부분 오래된 문서와 개인 물건들이었지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제임스는 금고 침입, 절도 시도 및 재산 파손으로 경찰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계획에 연루되었지만 직접적인 행동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임스가 석방된 후 그의 절망감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옛집에 침입하여 입장을 요구하며 모든 것이 작은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우리가 여전히 결혼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들이 놀라고 경찰 개입이 또다시 필요했습니다. 제임스의 마지막 절망적인 행동은 제가 취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법적 및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로 한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제 자신의 회복력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재정적 자산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깊은 결말의 느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혼란은 도전적이었지만 제 능력과 힘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 삶에서 제임스와의 이전 삶을 떠나면서 자아와 아들의 복지에 집중하여 재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마지막 사건 이후 저는 주저없이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즉시 경찰을 불러 그를 다시 구금하게 했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얻고 그의 불륜과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입은 감정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저는 양육비를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절차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애인이 양육비로 11만 8천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금고 사건 이후 약화되었습니다. 돈이 바닥나면서 제 전 남편과 그의 부모, 애인은 모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던 제 전 남편은 불행히도 이 혼란 속에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하려고 청소 서비스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찾았지만 겨우 지출을 감당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제 전 남편의 도박 중독은 재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저는 양육비에 대한 요구를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빈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제 전 남편에게는 그의 빚을 청산하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도박에 빠진 부모의 영향을 받아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저는 제 재정적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70만 달러는 평생 동안의 부지런한 저축과 현명한 재정 관리의 결과였습니다.
제 미래를 확보하면서 삶을 즐길 중요성을 깨달았고 개인적 성취에 집중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수표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재정 관리를 더 잘하고 안전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사랑하는 빨간색 고양이 클로이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으며 클로이는 지속적인 동반자와 위안을 제공합니다. 제 아들은 가끔 방문하여 자신의 모험과 여자친구의 이야기들을 가져오며 제 일상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제 제 우선사항은 자기 관리와 미래 계획입니다. 제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더 큰 새 금고를 구입하는 것이었고, 이는 제 저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안전을 넘어서 제 삶과 자산에 대한 통제를 회복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제 곁에 있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배신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평화롭고 보람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평온과 권한의 시기는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장이며 저는 이 새로운 삶의 단순성과 안전에서 번창하고 행복을 찾는 것을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클로에와 함께할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다. 배신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드디어 뒤로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인생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수표 장부를 업데이트하던 중 제임스의 변호사로부터 공식적인 편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일 거라 생각했지만 편지를 열어보니 뜻밖의 정보에 놀랐다. 제임스는 진단되지 않은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편지와 함께 제임스의 변호사로부터 온 문서가 있었고, 제임스가 최근에 상속받은 먼 친척의 유산이 100만 달러이 넘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는 제임스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로 마지막 후회와 함께 모든 유산을 내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이것이 내가 저지른 실수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적혀 있었다. 그 놀라움에 아직도 휘둘리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스위스 은행에서였다. 그들은 제임스가 비밀리에 내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놓았고 그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다고 알렸다. 제임스는 몇 년 전 드물게 이성적인 순간에 후회하며 이 계좌를 내 이름으로 개설해 그가 무언가 생길 경우에 내가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좌의 총액은 200만 달러 이상이었다. 이 새로운 사실은 깊은 충격을 주었다. 모든 배신과 어려움 속에서 제임스는 나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놓았던 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마지막 사랑과 후회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 새로운 현실은 예상치 못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결국 제임스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시각과 예상치 못한 자원을 갖게 된 나는 이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재정적 어려움과 학대 관계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내 경험이 교훈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내가 겪은 시련을 혼자서는 지나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싶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재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다.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무엇보다도 재정적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힘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어라. 배운 교훈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결단력과 신중함으로 가장 큰 도전도 성장과 개인적인 성취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